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영문학 전공자인 제가 IT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제가 배우고 있고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IT 업계에서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 프로그래머를 흔히 프로구네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내용들은 거의 다 구글에 있어요. 99.9% 구글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에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블로그나 기술 문서들은 그 내용이 사실 알찬 것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얕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고 정말 자세하고 정확도가 높은 문서를 찾으려면 영어로 되어 있는 기술 문서나 블로그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큼은 아닙니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데 영어를 읽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읽는 것이 느리다면은 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나갈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다양하게 읽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기술 문서를 읽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제가 원하는 내용을 제가 찾아야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그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제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점이에요.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해외 엔지니어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부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인데요. 여러분, 해외 엔지니어들과 업무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그분들과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계속 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사실 해외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은 더 다양한 폭,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이 실력이 좋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야 해요. 제가 해외에 계신 엔지니어분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호주에 계신 분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계신 분들,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과 같이 화상 채팅을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환경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업무를 통해서 만난 분들을 반드시 메신저에 친구로 추가해 놓고 제가 질문이 생기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선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들이 업무가 많이 있지 않을 때, 그분들이 시간이 널널할 때에는 꼭 대답을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꼭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제가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진로를 설계할 때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게 참고해서 그분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배우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들이 참고했던 자료들을 제가 같이 참고하면서 저는 같이 저와 일하고 있던 다른 동료들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옆자리에서 일했던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이 너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 너 그거 어떻게 배우게 됐어? 야, 너 대단하다. 나는 찾아도 그거 못 찾았는데 너는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쉬운 방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마지막 장점은요, 영어로 회의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외국계 기업 같은 데에 나가게 되면요, 영어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회사에서 외주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물론 한국어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회의는 그 외국계 기업에 있는 외국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말을 영어로 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의를 여러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면 영어로 진행되는 그 회의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이겠죠. 사실 그 회의 안에 앉아있는 것이 참 두려울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담당해서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물론 그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한국 분들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면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 분들에게 통역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 분이 영어를 잘하는 한국 분이시겠죠? 그분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그 외국분에게 다시 영어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분이 영어로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또 그거를 한국분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이해하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사소통이 정말 불편하고 비효율적인지 모릅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봤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가 3분이면 끝날 것을 10분, 15분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통역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거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 뜻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회의에는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없이 부담감 없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다, 제가 앞으로 할 내용이 이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게 맞냐? 라는 내용을 영어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 내용도 만족스럽게 되고 그 외국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저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저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방향을 그분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회의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회의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회의 내용이 이게 맞았는지 회의록을 영어로 작성하고 한국어로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업무가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게 한참 개발을 했는데 그 외국분이 원하셨던 내용이 이게 아니어서 번복이 되면은 여러분 진짜 그때 느껴지는 절망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야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번 해서 잘 끝냈으면 되는 건데 영어를 못해서 영어가 안 돼서 잘못 일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한 퇴근할 때쯤 돼갖고 5시, 6시쯤에 내가 가려던 것이 이게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저녁을 먹고 다시 업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하면서 영어를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IT 업계에 진출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영어에 익숙해서 누릴 수 있었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다른 전공들도 IT 업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모든 비전공자 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IT 업계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용감하게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시는 멋진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Make Sense였습니다.